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음정에 대해서 인터벌레라고 하는데 이 음정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또 독일말로는 음정을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정을 배울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피아노 건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 하늘색이어가지고 하늘색으로 건반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검정색이죠. 근데 이 피아노 건반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음정을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은 건반이 각 이제 타스텐의 위치에 따라서 2개도 있고 3개도 있죠. 또 2개도 있고 3개도 있죠. 이 음정 자체를 잘 계산하시기 위해서는 이 검은 건반의 개수 아니면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들, 이 반음이라고 하는데 이 반음과 온음의 차이를 잘 아시면 훨씬 더 잘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볼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맨 처음에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온음과 이제 두 번째로는 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온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음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온음 자체는 건반과 건반 사이에 검정색 건반이 하나 있을 때 온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뭐 도에서 레 플랫 같은 경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뭐 검정색 건반이 아예 없죠. 이런 걸 이제 반음이라고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음을 독일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츠는 이제 완전하다 라는 뜻이고요. 톤은 이제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간츠톤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음은 뭐라고 할까요? 반음은 우리가 봤을 때 딱 간격이 반이었죠? 그래서 반 할 때 halb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음은 뭐라고 한다고요? 간츠톤, 반음은 halb 톤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정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음정을 배울 때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도를 하나 그리시고 도하고 도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옆에다가 한번 도하고 레를 한번 그려보죠. 그 다음에 도, 비, 화음으로 걸고요. 도, 파, 도, 솔, 도, 라, 도, 시, 도. 자, 이렇게 음정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잘 보세요. 1도하고 예를 들어 도하고 파 같은 4도, 도하고 솔 같은 5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8도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1도, 그 다음에 4도, 5도, 8도. 얘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도, 4도, 5도, 8도는 가장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음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완전하다 해서 완전 음정이라고 합니다. 완전 음정은 뭐가 있냐면 1, 4, 5, 8도가 있죠. 1도, 4도, 5도, 8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도나 3도나 6도나 7도는 이제 불완전한 음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완전 음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완전 음정일 때는 1도일 때, 4도일 때, 5도일 때, 8도일 때 음정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잘 보시면 이게 완전 음정인지 아니면 다른 음정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완전 음정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 음정을 봤을 때 도하고 도가 있습니다. 도하고 도가 있는데 지금 도하고 도, 피아노 건반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도하고 도에는 지금 반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완전 음정일 때 반음 개수를 보겠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음이 0개예요. 그쵸?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4도를 한번 볼까요? 4도일 때는 예를 들어서 도, 파, 도, 레, 미, 파 이게 이제 음이 도, 레, 미, 파 4개죠. 그렇기 때문에 4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반음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하고 레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검정색 건반이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온음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레하고 미 같은 경우도 지금 검정색 건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온음이 됩니다. 근데 미하고 파를 보시면 이 사이에 지금 검정색 건반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얘가 이제 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사도일 때 도파 그 사이에 반음이 한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일 때는 반음이 한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5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5도일 때는 도하고 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 레. 우리 4도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보면 도하고 레는 반음이 없고, 레하고 미에서도 반음이 없고, 미하고 파의 반음이 하나가 있죠. 지금 반음이 되죠, 얘가. 그리고 파하고 솔 같은 경우도 지금 반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음이 한 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8도를 보겠습니다. 도하고 도 같은 경우. 그러면 얘도 지금 미파에 시도의 반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음이 몇 개?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반음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 간단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레, 소를 쓰고 그 다음에는 파, 시 플랫, 그 다음에는 뭐 솔샵을 써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 미를 써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시.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음정을 지금 보실 때 레하고 솔은 지금 몇 도죠? 자, 레, 미, 파, 솔 4도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4도. 근데 4도인데, 자, 4도일 때는 반음이 한 개이면 완전 음정이 되는 거예요. 완전 4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음이 빵개일 때, 1도인데 빵개일 때는 완전 1도가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체크를 잘 해보면 완전 1도, 4도인데 반음이 하나면 완전 4도가 되겠죠? 그리고 5도인데 반음이 한 개이면 완전 5도가 됩니다. 그리고 8도인데 반음이 두 개면 이제 완전 8도가 되는 거예요. 1도, 4도, 5도, 8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얘 봤을 때 지금 레하고 솔은 지금 반음이 몇 개인지를 보시면 돼요, 이제. 레하고 솔, 피아노 건반 한번 보세요. 레하고 솔인데, 그 사이에 반음이 만약에 한 개가 되면 완전 4도가 되는 거죠? 볼까요? 레하고 솔. 미파의 반음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전 4도가 되는 것입니다. 얘는 완전 4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파하고 시를 한번 볼게요. 파하고 시. 얘도 지금 반음이 한 개인지 아니면 빵개인지 두 개인지 한번 볼게요. 파하고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파, 솔, 솔라, 라, 시를 봤을 때 다 검정색 건반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4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파하고 시에서 C 플랫으로 갔죠? C 플랫. 이 말은 뭐예요? 간격이 줄어들었고 이 사이에 반음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솔은 지금 온음, 솔라는 온음, 라, 시 플랫은 얘가 반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음이 한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완전 4도. 아시겠죠? 그리고 솔샵하고 솔샵을 볼게요. 솔샵하고 솔샵은 지금 반음이 빵개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완전 1도. 라하고 미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하고 미. 라하고 미 같은 경우는 시도의 반음이 하나가 있죠? 그쵸? 다른 거에 라하고 시 같은 경우는 검정색 건반 하나, 시하고 도에는 반음이 없고, 그러니까 반음이 하나고, 죄송합니다. 근데 도하고 레는 지금 반음이 없고, 레하고 미의 사이도 지금 반음이 없기 때문에 시하고 도의 반음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무슨 5도? 완전 5도. 그쵸? C하고 C를 볼게요. C하고 C에는 시도, 미파, 반음이 2개. 그러면 반음이 2개. 8도인데 반음 2개면 완전 8도.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독일말로 이거를 지칭하는 용어를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이걸 알 때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에 이제 그 페이지에도 보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에 명칭하는 사진이 있는데 오늘은 1도, 4도, 5도, 8도와 완전 음정이라는 이 음정을 확실하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문제를 푸시는데도. 자, 1도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프리메라고 합니다. 프리메라고 해요. 프리메. P-R-I-M-E. 4도는 뭐라고 하냐면 크바르테라고 합니다. 어떻게 쓰면 Q-U-A-R-T-E. 크바르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5도는 뭐라고 하냐면 크빈테라고 합니다. Q-U-I-N-T-E. 자, 크빈테. 그 다음에 이 8도는 이제 영어로 하면 옥타브죠? 얘는 그래서 옥타베라고 하는데 옥타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냐면 라인이에요. 라인은 독일말로 했을 때 이제 순수하다, 완전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1도나 완전 4도나 완전 5도, 완전 8도를 이제 독일어로 말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 독일어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ein Mädchen은 das Mädchen이죠. 근데 귀여운 소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ein hübsches Mädchen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형용사의 뒤에 es가 붙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이 음정 자체는 다 성격이 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인 완전 라인 다음에는 뒤에 에가 그냥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에라고 그냥 외우세요. 라인에. 그러면 완전 1도를 뭐라고 할까요? 라인에 프리메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인에 프리메. 아시겠죠? 그러면 4도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라인에 크바르테라고 하겠죠? 라인에 크바르테. 5도 같은 거 라인에 크빈테. 그쵸? 옥타베는 뭐라고 할까요? 라인에 옥타베. 맞습니다. 라인에 옥타베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독일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자, 완전 4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완전 4도는 라인에 크바르테. 그쵸? 얘도 완전 4도도 라인에 크바르테. 자, 완전 1도는 뭐라고 할까요? 라인에 프리메. 완전 5도는 라인에 크빈테. 자, 완전 8도는 라인에 옥타베가 됩니다. 근데 보통 독일에서는 얘네들을 시험에서도 그렇고 약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R 있죠? R과 그 다음에 1, 4, 5, 8 이 숫자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이렇게 길게 용어로 한번 쓰는 걸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약자로 쓰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약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라인의 첫 글자인 R과 숫자를 빼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4도일 때는 R.4라고 씁니다. 잘 안 보이죠? R.4. 그러면 이렇게 써있으면 라인에 크바르테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전 4도 같은 경우 똑같이 R 소문자로 써볼게요. R.4 라인에 크바르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1도는 뭐가 될까요? 라인에 프리메니까 이렇게 R.1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완전 5도 같은 경우는 라인에 크빈테 R.5 완전 8도는 라인에 옥타베 R.8. 제가 오늘 강의한 게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시는 내용이었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앞으로 또 이제 장음정, 단음정, 그리고 페어민데르트라고 하는 감음정, 위버메스이라고 하는 증음정도 같이 올릴 것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저에게 카톡을 주셔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이론 레슨에 대한 루스트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셔도 함께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